삼성 소프트웨어 영역 테스트 문제 중 하나인 치킨 배달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설명을 보시면 n/n으로 도시의 정보가 주어지는데 각 칸은 행과 열의 좌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각 칸에는 집이나 치킨집이 위치할 수가 있고, 여기서 치킨거리라는 것을 정의를 했는데, 치킨거리를 하면 집에서 가장 가까운 치킨집 사이의 거리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거리를 더하면 도시의 치킨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임의의 두 칸의 거리는 행 값의 차 그리고 열 값의 차로 이 더한 값으로 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입력 예로 한번 보면 0은 빈칸을 나타내고 1은 집, 2는 치킨집을 나타냅니다. 만약에 이렇게 2,1의 집에서 1,2의 치킨집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고 하면 이 차는 행이 1, 열이 1이기 때문에 2가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5,5에 있는 치킨집과의 거리를 구한다고 하면 이 차가 행이 지금 3만큼 나고 열이 4만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7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치킨 거리가 있을 때 그중 가장 가까운 것을 그 집의 치킨 거리로 저희가 구하게 됩니다.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 치킨집, 여러 개의 치킨집 중에서 M개의 치킨집만 남기고 나머지 치킨집을 이제 없앤다고 했을 때 어떻게 이 M개를 선택하면 이 도시의 치킨 거리가 가장 작게 되는지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제한사항을 보시면 이 n의 크기는 50 이하로 주어지고 이 m은 13 이하가 되겠고요. 자, 여기서 집의 개수는 지금 2n을 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100 이하라고 보면 되겠고요. 다음에 치킨집은 이렇게 13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입력 예제 1번으로 이제 한번 다시 살펴보면 이렇게 지금 여기서 n이 5고 m이 3인데 그럼 이제 5/5의 2차원 값이 주어질 텐데 저희가 이 입력을 이 2차원 어레이에 저장할 것이 아니라 집에 대한 좌표값, 그러니까 집에 대한 행열의 좌표값, 치킨집에 대한 행열의 좌표값으로 값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입력예제 1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입력을 받아들일 때 일단 저희가 이 좌표 시작을 지금 지문에서는 1부터 시작하는 걸로 했지만 저희는 0부터 사용을 할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입력값을 읽어드리다 보면 지금 이 위치에 1이라는 값을 확인할 수가 있고 1은 집이기 때문에 이 좌표가 0,2죠. 그래서 이렇게 0,2라고 저장할 수가 있고 다음에 또 차례대로 읽다 보면 치킨집이 2라고 이제 읽혀질 텐데 이 좌표는 1,2라고 저장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하나 다 읽다 보면 지금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은 리스트나 배열 형태의 그 집에 대한 모든 좌표값 그리고 치킨집에 대한 모든 좌표값을 저희가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저희가 구해야 되는 것이 결국 거리이기 때문에 이 정보만 가지고 있으면 치킨 거리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저희가 이 정보만 가지고 있으면 각 집의 치킨 거리를 구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0번 집 같은 경우에 0번 치킨집까지의 거리를 구해보면 1이고 1번 치킨집까지의 거리를 구해보면 2고 2번 치킨집까지의 거리를 구해보면
6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중 가장 작은 것은 이제 0번 치킨집까지의 거리 1이기 때문에 0번 집의 치킨 거리는 1이라고 저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번 집도 이렇게 하나하나 거리를 구해보면 치킨 거리를 구할 수가 있겠죠.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가장 가까운 것이 지금 이 0번 치킨집까지의 거리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이었고 2였고 지금 2번 집은 지금 1번 집하고 가장 가깝죠. 그래서 1, 3번 집도 1번 집하고 가장 가까운데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번 집이 2였고 나머지가 모두 1이었기 때문에 답은 이제 5가 되는 것이고요. 지금 이 입력 예제 1번에서는 저희가 m이 3이기 때문에 없애야 되는 치킨집이 없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구하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 m이 치킨집보다 작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1번 문제에서 이 m이 2라고 하면 저희가 이 3개의 치킨집 중에서 2개만 선택해야 되는데 결국은 저희가 이 치킨집을 하나의 집합으로 보고 이 원소 2개를 갖는 부분집합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부분집합은 지금 이 치킨집의 개수가 13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결국 13 이하이기 때문에 인티저 변수 하나에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비트 형태로 해서 부분집합을 구해볼 것이고요. 지금 두 번째 열에 이제 보여드리는 것이 이제 비트형으로 부분집합을 표현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0번 비트가 켜져 있으면 이 0번 원소가 있는 것이고요. 1번 비트가 켜져 있으면 1번 원소가 있는 것이고 0번, 1번이 켜져 있으면 0번, 1번 치킨집이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분집합은 0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비트가 다 켜져 있으면 모두 있는 것이 되겠죠. 나머지는 이제 부분집합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저희가 결국 이 값은 저희가 폼으로 표현한다고 했을 때 이 인덱스 베리어블 i를 0부터 해서 8보다 작은 것으로 이제 순회를 하면 되겠죠. 자, 8이라는 값은 결국은 자, 8은 저희가 이 1을 원소의 개수만큼 시프트를 해주면 얻을 수가 있는 값입니다. 지금 여기서 저희가 치킨집이 총 3개이기 때문에 1을 3만큼만 시프트 시키면 8을 얻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저희가 이 포문으로 저 부분집합을 비트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1을 원소의 개수만큼만 시프트 시킨 것까지 i를 증가시켜서 포문을 반복하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모든 부분집합이 이 i로 표현이 되고 저희가 만약에 m이 2라고 하면 이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2인 경우에만 이 거리를 구해보면 되겠죠. 자, 지금 만약에 m이 2라고 하면 지금 이 경우 그리고 이 두 경우가 되겠죠. 자, 그래서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이 지금 이렇게 0번, 1번 치킨집만 남았다고 하면 저희가 각각의 그 치킨 거리를 구할 때 0하고 1만 확인해서 치킨 거리를 구하고 마찬가지로 1번 집에서도 0하고 1번만 사용해서 치킨 거리를 구하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0번, 2번 치킨집만 남아있다고 하면 치킨 거리를 구할 때 1번을 제외한 0번, 2번만 사용해서 치킨 거리를 구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i가 3, 5, 6인 경우에 이 도시의 치킨 거리를 구한 다음에 가장 작은 것을 저희가 선택하게 되면 이제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이 도시의 치킨 거리의 최소값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입력으로 받는 값이 n과 m이 있었죠. 자, 다음에 저희가 입력으로 그 다음에 n by n의 2차원 값이 주어지는데 저희가 그 값을 2차원 어레이로 저장할 것이 아니라 저희가 거리 계산하는 데는 로우 값과 컬럼 값만 좌표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하우스별과 치킨별로 이제 로우 컬럼 좌표를 저장할 건데 저희가 로우 컬럼 값을 두 가지 값을 갖는 그 클래스를 따로 정의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 각각을 그냥 어레이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우스 로우를 사용을 할 거고요. 이 최대값은 2n이라고 했으니까 n이 최대가 50이니까 집은 최대 이제 100개까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우스 컬럼을 따로 정의를 해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로우 컬럼을 묶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여기서 그냥 편의상 따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우스 좌표의 개수를 저장하기 위해서 하우스 카운트라는 걸 사용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치킨집도 비슷한 형태로 해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치킨집은 최대 13개까지 있을 수 있었죠. 마찬가지로 이 치킨 배열의 개수를 저장하는 치킨 카운트를 정의를 하고요. 자, 그러면 저희가 입력은 스캐너를 통해서 받겠습니다. 자, 처음 입력으로 들어오는 값이 n 값이었죠. 다음에 m 값이 주어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n by n의 2차원 값이 주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중품을 사용해서 입력을 받겠습니다. 자, 저희가 2차원 형태로 저장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입력값이 어떤 값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인풋에 일단은 값을 읽어드리고요. 그리고 이 값이 1이라고 하면 집인 경우죠. 자, 그러면 집의 좌표를 저장을 해야 되겠죠. 지금 i가 이제 로우 좌표죠. 저희가 하우스 카운트는 별도로 초기화하지 않았지만 자바에서는 이렇게 클래스 멤버는 기본적으로 0으로 초기화되도록 스펙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0번 이제 인덱스에 저 로우 좌표 값이 들어간 거고요. 그다음에 컬럼에 마찬가지로 0번 인덱스에도 이 j-값을 이용해서 이제 컬럼 좌표를 저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다음에 다시 집이 나왔을 때는 1번 인덱스에 넣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 카운트 값을 이렇게 하나 증가시켜 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카운트 값은 결국은 이제 다음에 넣어야 되는 그 인덱스 위치를 나타내기도 하고 전체 이 엘리멘트의 총 개수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저 인풋이 이제 2인 경우도 있겠죠. 2인 경우는 이제 치킨집인 경우인데, 앞서 저 집을 저장한 방법과 유사한 형태로 저장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고 나면 이 하우스와 치킨별의 집과 치킨의 그 모든 좌표가 이제 저장이 됐을 것이고요. 저희 0인 경우를 특별히 처리할 이유가 없죠. 0은 이제 아무것도 없는 경우고, 저희가 필요한 거는 거리를 구하는 데 있어서 집과 치킨집의 좌표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0인 경우는 저희가 처리할 게 없고, 자, 그래서 이 부분이 끝나고 나면 다 저장이 되어 있을 것이고, 배열에 다 저장이 되어 있을 것이고, 저희가 이 salv라는 함수를 구현해서 이 도시의 최소 치킨 거리를 반환하도록 하고, 여기서 출력을 해주면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결과가 되겠죠. 자, 그러면 저 salv라는 함수를 구현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그러니까 부분집합에 따라서 여러 도시의 이제 치킨 거리를 구할 수 있을 건데,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거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초기값은 큰 값을 줘야 되겠죠. 자, 이론적으로 무한대 값인데, 저희가 여기서는 임의로 큰 값을 사용하겠습니다. 저희가 부분집합은 제가 지문 설명 때 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비트형으로 표현한 부분집합을 사용해서 연산을 할 건데요. 0에서 시작을 하고 1을 원소의 개수만큼 시프트한 것까지 진행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저 서브셋이 모든 이제 부분집합을 다 표현해 줄 건데, 저희가 필요한 것은 원소의 개수가 m개인 것만 사용을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저희가 저 만들어지는 부분집합의 비트에 1의 개수를 세면 되겠죠. 그 1의 개수가 결국 원소의 개수고, 그 원소의 개수가 m개인 경우에만 저희가 치킨 거리를 구하기 위한 연산을 수행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카운트 비트를 먼저 구현을 해 보겠습니다. 자, 부분집합 비트형으로 표현한 그 정수를 입력으로 받아서 저희가 이 카운팅을 할 건데, 0으로 초기화한 다음에 이 y문에서 비트를 하나씩 셀 건데요. 이 n이 0보다 크다고 하면 1인 비트가 남아있는 경우죠. 자, 1인 비트가 없다고 하면 결국 저 n은 0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0이 아닌 경우에 이 y문을 반복하면서 비트를 하나씩 카운팅 할 거고요. 비트는 맨 오른쪽에 있는 비트부터 저희가 셀 거예요. 자, 그래서 n과 이 1을 n드 연산하게 되면, 만약에 맨 오른쪽 비트가 1이라고 하면 이 결과가 1이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저희가 카운팅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맨 오른쪽에 있는 비트가 0이라고 하면 이 결과가 0이고 이 카운팅 되지 않겠죠. 자, 카운팅 했건 안 했건 어쨌든 맨 오른쪽에 있는 비트를 확인한 거니까 이 맨 오른쪽에 있는 비트를 이 라이트 시프트를 통해서 없앱니다. 자, 그러면 그 비트가 오른쪽으로 한 칸씩 이제 밀리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면 그 다음 턴에서 여전히 세어야 되는 비트, 그러니까 1인 비트가 남아있다고 하면 0보다 클 거고요. 자, 그래서 다시 맨 오른쪽 비트를 확인하겠죠. 1이면 카운팅하고 0이면 카운팅하지 않고
어쨌든 그 다음에 그 비트를 오른쪽 시프트에서 없애고요. 이런 식의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 이 n에 있는 1로 켜져 있는 비트를 모두 카운팅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결과를 반환하면 되고, 자, 다시 사이버로 돌아와서 그 결과가 이제 m개라면, 그러니까 원소가 m개인 부분 집합이라고 하면 이제 저희가 그 도시의 치킨 거리를 구해야 되겠죠. 도시의 치킨 거리는 각 집의 치킨 거리를 더한 값이니까 이 썸을 0으로 초기한 다음에 각각 이제 누적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i를 집의 인덱스로 해서 모든 집에 대해서 치킨 거리를 구하는 시도를 할 거고요. 자, 각각의 집의 치킨 거리는 모든 그 치킨 집과의 거리 중에서 가장 짧은 그 거리가 이제 치킨 거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최소값을 찾아야 되니까 이 디스트라는 걸 선언하는데 초기값은 이렇게 이론상 무한대 값, 이렇게 큰 값을 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j-인덱스를 치킨집의 인덱스로 사용해서 모든 치킨집에 대해서 이제 거리를 구해 볼 거예요. 자, 그런데 이 j 번째 치킨집이 이 부분 집합에 속해 있는 경우에만 거리를 구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 방법은 부분 집합을 비트 형태로 표현하고 있는 저 서브셋에 j 번째 비트가 켜져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j 번째 비트는 1을 j만큼 왼쪽으로 시프트 하게 되면 j 번째 비트가 이제 1로 켜지겠죠. 자, 그것과 서브셋과 엔드 연산을 하게 되면 만약에 서브셋에도 j 번째 비트가 1이라고 하면 이 전체 결과는 0이 아닌 값이겠죠. 자, 그래서 0이 아닌 값이라고 하면 저 j 번째 치킨집이 이 부분 집합에 속해 있는 경우예요. 만약에 j 번째 이 치킨집이 부분 집합에 속해 있지 않다고 하면 이 결과가 0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0이 아닌 경우에만 이 부분 집합에 속한 경우고 저희가 이제 거리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거리는 그 로우 좌표의 차와 컬럼 좌표의 차를 더하면 되는데, 차는 이제 높은 값에서 작은 값을 빼야 되는데 저희가 높거나 작은 거 상관없이 무조건 뺀 다음에 절대값을 취해주면 결국은 그 차를 구할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래서 매스에 abs 함수를 사용할 건데요. 자, i가 집에 대한 인덱스였죠. j가 이제 치킨집에 대한 인덱스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로우 좌표의 차가 구해진 거고, 같은 방법으로 컬럼 좌표의 차도 구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저희가 지금 i번째 집에서 j번째 치킨집까지의 거리를 구한 것이고, 이 j값을 계속 바꿔가면서 최소의 거리를 찾아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저희가 매스의 min을 사용할 건데요. 그 전에 알고 있던 거리보다 새로 찾은 게 더 작다고 하면 이 디스트를 바꿔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 결국은 이 각각의 치킨집 중에서 가장 짧은 치킨집까지의 거리가 이 디스트에 저장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포멀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최소 그 집의 이제 치킨 거리죠. 그 집의 치킨 거리를 이 썸에 누적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모두 다 누적을 하게 되면, 그 모든 집에 대해서 치킨 거리를 누적하게 되면 결국 이제 그 도시의 치킨 거리가
이 썸값에 저장이 되어 있겠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인데요. 저희가 도시의 치킨 거리가 이제 여러 개 있을 거잖아요. 부분 집합에 따라서. 그러면 그 전에 알고 있던 그 도시의 치킨 거리보다 새로 찾은 썸이 작다고 하면 이 RET 값을 바꿔줘야 되겠죠. 최초에는 이제 큰 값이니까 처음 찾은 썸 값이 이 RET에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는 더 작은 썸 값을 찾을 때만 이제 이 RET 값이 바뀌겠죠. 자, 그래서 이 맨 바깥 포문이 끝나고 나면 결국 저 RET에는 최소의 그 도시의 치킨 거리 값이 저장이 됐을 것이고 저희는 이제 그 값을 반환해 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살브 함수 구현이 끝났고요. 자, 구현이 이제 다 완료된 것이고 저 살브 함수의 리턴 값을 저희가 이제 출력을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구현이 정확히 됐는지 입력 예제 2번을 사용을 해서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입력 예제 2번의 답은 10이 되겠습니다. 실행을 해보면 괄호가 하나 빠졌는데요. 자, 괄호를 다시 넣고 다시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10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